일명 젠지스테어. 뉴스와 유튜브에서 지세대의 특징이라고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대 또는 20대 일부가 상대의 질문이나 대답에 반응을 거부하거나 혹은 반응하지 못해 무표정하고 시큰둥하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습.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응시합니다. 당연하게도 상대는 기분 나쁘고 무례함을 느낍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모습을 젠지스테어라고 부르며 밈처럼 소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예능이나 뉴스에서 지세대의 새로운 현상이라며 반복해 소개합니다. 시청자들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고 요즘 애들 진짜 그렇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무표정은 일종의 방어 기제로 어느 세대에서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상대와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특정 세대의 특징이라고 불릴 정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특정 세대의 밈으로 치부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현상을 단순히 유행이나 밈으로 치부해 세대 혐오로 넘어가거나 또는 어차피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을 갖는 순간에 있습니다. 특히 일반 시청자가 아니라 뉴스와 전문가마저 그렇게 소비해버리면 젠지스테어가 던지는 치명적인 사회적 균열이나 위험 신호를 놓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젠지스테어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부작용이자 사회적 경보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젠지스테어가 하나의 세대 현상처럼 보이게 되는 배경에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지능 전반의 저하라는 사회적 맥락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능이란 단순한 IQ나 똑똑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감정을 읽고 상황의 맥락과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면서 적절한 반응과 행동으로 인간관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갖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표정과 시선, 미묘한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반응할 줄 아는 사회적 능력, 이것이 바로 사회적 지능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 토대입니다. 그러나 젠지스테어가 문제적인 건 바로 이 기초 토대인 사회적 지능을 포함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가 방치한 것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능은 반복된 의뢰 속에서 훈련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젠지스테어는 그 의뢰의 빈 공간에 나타난 사회적 결핍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어빈 고피만은 끄덕임, 미소, 맞장구 같은 작은 리액션을 상호작용 의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한다는 사회적 언어입니다. 젠지스테어는 사회적 동물로서 성장하고 가지게 되는 이 기초 소통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환경과 코로나 시기의 성장 환경이 겹쳐 있습니다. 대면 수업이 줄어들고 온라인 활동과 메시지 대화가 일상이 되면서 얼굴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직접 배우고 훈련할 기회가 줄어든 것입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배울 기회가 없어서 젠지스테어와 같은 현상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구별짓기라는 개념을 통해 어느 집단이나 취향, 태도, 행동 양식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통해 서로를 차별화하고 드러내는 양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르디에가 말한 구별짓기는 집단의 취향과 태도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이지만, 젠지스테어는 그와 달리 정서적 미성숙과 사회적 지능의 저하가 외형적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분류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젠지스테어를 집단적 현상으로 본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들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지능의 결핍이 확산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뿌리는 디지털 과잉, 팬데믹, 양육 방식의 변화로 인한 사회화 공백, 그리고 상호작용 의뢰의 붕괴에 있습니다. 이 현상을 만들고 방치한 것은 이를 보며 혀를 차는 바로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이를 세대적 특징이나 밈으로만 소비한다면 무책임하게 사회적 신뢰와 상호작용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잉자극이라는 디지털 환경이 만든 심리 발달의 공백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젠지스테어는 성장기부터 그리고 일상 전반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위주의 환경에 깊이 노출된 세대가 겪는 정서적 둔감화와 방어기제, 그리고 문화적 코드화가 합쳐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성장기부터 하루에도 수백 개의 짧은 영상과 자극을 소비하는 생활 속에서 도파민 보상체계는 민감도가 낮아지고 자극의 역치는 높아집니다. 작은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고 무의식적인 감정 절약은 스크린을 벗어나 무표정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편도체가 개입합니다. 과잉 자극에 반복 노출된 편도체는 사회적 신호를 불필요한 위협으로 해석하거나 반대로 실제 대면 신호에는 무뎌지는 양극단을 보입니다. 위협으로 해석하는 경우 상대와 눈을 맞추는 순간조차 불안, 방어, 불쾌 반응이 유발되고, 대면 신호에 무뎌지는 경우 표정과 감정 단서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멀티태스킹과 과도한 자극은 전전두엽의 이성적 집행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맥락 판단이 느려지거나 아예 누락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 기성세대에서 나타나는 무표정이라는 방어기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경우 무표정은 반복된 불확실성과 경쟁 또는 사회적 민감도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개인적 방어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젠지스테어는 성장기 전반의 환경적 과잉 자극과 사회화 공백이 집단화된 발달적 공백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젠지스테어는 단순한 개인적 방어 기제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사회 환경이 만들어낸 심리 발달의 공백이 확장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셋째, 뇌 발달 과정에 불균형이 있습니다.
젠지스테어는 신경학적 발달과 호르몬 체계와도 연결됩니다. 타인의 표정을 모방하며 공감을 학습하는 거울 신경계는 대면 경험의 반복을 통해 강화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위주의 사회화 과정은 이 경험을 빼앗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으로 과잉 각성된 편도체는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과해석하고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그 결과 HPA축, 즉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코티졸의 정상적인 변화가 깨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옥시토신이 관여하는 신뢰와 애착, 공감의 회로는 대면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활성화될 기회조차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학술지에 실린 UCLA의 연구는 단 5일간 스크린을 차단하고 야외에서 또래와 시간을 보낸 아이들의 비언어적 감정인식 능력이 매우 유의미하게 회복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젠지스테어가 특정 세대의 본성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의 빈곤이 만든 발달적 공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젠지스테어가 위와 같은 이유들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결핍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퍼포먼스로 소비하기도 합니다. 뉴스와 미디어의 무책임한 소개와 밈화는 어떤 이들에게는 쿨하고 세 보이는 이미지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과거 세대가 선글라스나 담배 등으로 쿨함을 연출했다면 누군가는 젠지스테어로 과시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누군가는 그저 피곤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대화가 지루해서, 또 누군가는 사회 불안 때문에, 또 누군가는 단순히 밈을 따라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젠지스테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적인 원인을 꼽으라면 사회적 기능 발달의 저하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간관계의 공감과 소통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지능이 부족해져가는 것을 마치 새로운 세대의 의도적인 선택인 것처럼 여기거나 문화 코드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무시가 특징처럼 소비되고 신뢰는 붕괴하며 사회는 냉소와 고립으로 굳어갑니다. 반복될수록 사회성 부족은 악순환을 만들고 세대 간 혐오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결국 사회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협력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감정을 읽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언론과 미디어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뉴스마저 젠지스테어를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식의 단순한 지세대의 특징으로 소개하는 방식은 이 현상을 미화하고 유행처럼 소비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세대 혐오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하지만 젠지스테어는 지세대의 본질이 아닙니다. 앞선 세대가 만든 사회 구조 속에서 일부 젊은 층에 나타나는 극단적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결코 세대 혐오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별거 아니라거나 나이 들면 사라질 것이라는 낙관으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소화해서 우리 사회의 성찰과 학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당장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스스로 교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사회적 차원의 성찰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지능은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만 성장합니다. 우리는 팬데믹과 디지털 과잉 속에서 이 훈련장을 방치해왔습니다. 그 시간이 기성세대에게는 몇 년이라는 순간이었을지 몰라도 새로운 세대에게는 성장기와 삶의 모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세대를 탓하기 전에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방치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신경 발달의 공백, 사회적 경험의 결핍, 심리적 미성숙, 냉소적 정체성, 비틀린 과시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공간을 자각하고 관계와 상호작용의 장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며 미소를 건네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아주 단순한 반응조차 함께 살기 위해 훈련이 필요한 공동체의 최소한의 언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언론과 미디어는 상호작용의 훈련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회는 더 큰 구조를 만들고 개인은 일상 속에서 작은 반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계속 방치된다면 젠지스테어는 단순한 밈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붕괴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간을 되살려낼 때 젠지스테어는 더 이상 혐오적 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사회적 경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냉소가 아닌 신뢰가, 고립이 아닌 공감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금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